자,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그 재혼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다시 혼인하게 되는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혼하기 전에 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계부나 계모에게 그 상속재산 내지 상속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그 재혼한 후에도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후에는 계부 또는 계모와 상속재산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재혼을 해서 그 계모 또는 계부와 어느 정도 그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처럼 그 친밀한 관계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에는 그나마 서로 양보해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 자녀가 그 성인이 된 후에 고령이 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계부나 계모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 내지 그 유대 관계가 없고 그 오히려 그 적대 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그 상속 재산을 두고서 이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 그 제 777조에서는요, 이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8촌 이내의 혈족, 혈족에는 이제 직계혈족과 반계혈족이 있죠.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원칙적으로 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이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혈족은 그 핏줄로 이어진 직계 혈족과 반계 혈족을 말하고 그리고 법정 혈족인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인척은 그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장인, 장모라든가 처남, 처제 등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친족을 인척이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여기서 이제 배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됩니다. 자, 한편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이렇게 표현하고 재산을 상속받은 자를 상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민법 제5편 상속편 제1000조부터 제1003조에서는 이 친족 중에서 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순위 상속인은 이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 물론 이제 자녀가 먼저 선순위고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가 이제 직계 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이 되겠죠. 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조카, 종, 형제, 자매 등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도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피상속인의 친족 중에서 인척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인척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민법 제1009조에서는 이 법정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위로 하고 균분 상속입니다. 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이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 즉 50%를 가산하고, 자,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 즉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예를 든다면 자녀 C와 D를 둔 아버지 A와 어머니 B가 있었는데, 자,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배우자 B와 A의 직계 비속인 자녀 C, D가
공동 상속하게 되고요. 자, B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해서 상속하게 됩니다. 즉 B는 비상속인 A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후에 또 B가 사망하게 되면 B의 재산을 그 직계 비속 자녀인 C, D가 공동으로 균분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B가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아버지 A의 유산은 C와 D가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머니 B가 먼저 사망하고 A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A가 B의 유산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어머니 B의 유산은 최종적으로 그 자녀인 C와 D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모자 관계나 계부자 관계에 있는 자는 친족이지만 혈족이 아니고 인척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녀 C와 D를 둔 아버지 A가 다른 사람 B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와 B는 서로 배우자가 되고 B는 C와 D의 계모가 되는데, 자, 이때 B와 C, D의 관계를 계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C와 D를 둔 어머니 A가 다른 사람 B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와 B는 서로 배우자가 되고 B는 C와 D의 계부가 되는데, 자, 이때 B와 C, D의 관계를 계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B와 C, D는 계모자 관계 또는 계부자 관계로서 인척이기 때문에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계모 또는 계부 B가 사망하게 되면 C와 D는 계모 또는 계부 B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반대로 C나 D가 사망하면 계모 또는 계부 B도 C 또는 D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할머니 B가 재산이 많은 할아버지 A와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할아버지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배우자인 할머니 B와 A의 직계 비속 자녀인 C, D가 공동 상속인이 되지만 이때 할머니 B의 상속분은 C 또는 D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해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중에 그 할머니 B가 사망하게 되면 C와 D는 B와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수 없고 할머니 B의 재산, 즉 할머니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할머니 친정 쪽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할머니 B의 재산은 할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 또는 그 자녀가 사망했으면 그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할머니 B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그도 없으면 할머니의 형제 자매, 또 그도 없으면 할머니의 종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친정 쪽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그 할아버지 A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할머니 B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해 버렸는데, 자, 그 할머니 B가 사망하게 되면 그 할머니 B의 재산은 모두 할머니 친정 쪽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할아버지의 자녀 C와 D는 할아버지 A의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할아버지 A가 할머니 B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이 C와 D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증여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C와 D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유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할아버지 A가 할머니 B에게 증여한 재산은 결국 할머니 B의 친정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1991년도에 우리 그 민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즉 1991년도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이 계모자 관계를 법정 혈족으로 인정해서, 즉 인척이 아니고 법정 혈족으로 인정해서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자,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개정민법에서는 이 종전의 계모적 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 관계를 부정하고, 즉 친족 관계인 현적 관계를 부정하고 직계 비속 관계를 부정한 것이죠. 다만 이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구습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풍조를 감안한 개정이지만요. 자, 그 결과 이 계모자 관계에서는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계모자 관계나 계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을 했을 때 이 자녀들 입장에서 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